자, 용남이랑 함께합니다. 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는 자주 오는데 본 지가 오래됐어요. 가도 그냥 인사 한두 마디 그죠? 하는 정도. 용남아! 이러고 가야 되고. 네. 맞아요. 여러분, 용남이랑 이 아스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무드릭이 첼시로 갔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처음에 그때 무드릭 기사를 봤었던 게 자기 전이었거든요. 네. 거의 올 것처럼 이야기가 네. 들어서 자고 일어나면 오겠구나, 희위고 뜨겠구나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네. 희위고는 떴는데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첼시 있더라고요. 쪽으로 갔죠? 네, 그래서 뭐지 순간 이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약간 너무 아쉽다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적료가 너무 비쌌었기 너무 비싸다.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 주전은 그쪽 위치가 마르티넬리였잖아요. 그렇죠, 왼쪽이. 네. 근데 만약에 무드릭을 그 금액을 주고 데리고 왔는데 우리는 이제 오른쪽에 비슷한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 더 저렴하긴 하지만 비슷한 느낌의 페페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약간 비싼 선수들이 오히려 로테이션이 될 자원이 돼버리면 애매하다. 네, 약간 애매하다.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아스날 팬들은 보통 약간 이런 스탠스인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여러 가지 기사들로 봤을 때 겨울 이적 시장의 그 타겟은 포워드 쪽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여름이 미드필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클란 라이스 얘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포워드를 이제 데려와야 될 것 같고 네. 필요도 하고 맞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하피냐 노렸던 거 생각하면 그쪽에 포워드를 보강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맞아요. 마르키뉴스는 지금 당장 직전력이라고 그쵸. 보기 좀 어려우니까. 하피냐도 보면은 애당초 여름부터 데리고 오려고 했었던 자원이었었기 그때가 때문에 이제 뭐 첼시로 가는 거 갔다가 또 바르셀로나로 가긴 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주요 공격 자원들이랑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일단 레버쿠젠 무사 디아비 있고요. 그다음에 하피냐 역시 링크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란 토레스도 있고요. 트로사르도 얘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누구를 원하나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오른쪽보다는 저는 지금 왼쪽에 뛸 선수들을 원하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거든요. 무드릭도 어떻게 보면 왼쪽이었고 마르티넬리의 활약도를 보면 사실 월드컵 이후에는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아서 그 왼쪽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저는 하피냐보다는 페란 아니면 페란? 네. 트로사가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진짜 페란이에요? 확실해요? 아니 그래도 페란 토레스는 저는 왜 선택을 했냐면 왼쪽도 뛸 수 있고 그리고 펄스9도 뛸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아르테타가 조금 더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난 좀 반대인데. 아 그래요? 네. 왜요? 페란 하는 거 봤어요? 최근에 안 봤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괜찮을 때도 있어. 맞아요. 괜찮을 때도 있어. 근데 웨스트에서 하는 거 봤잖아. 잉글랜드잖아.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국대에서도 그렇고 사실 보면 엔리케 감독도 그러니까 모라타가 득점력에 있어서는 훨씬 더 저는 더 높은 수준이라고 봤거든요. 월드컵 때도. 근데 페란을 계속해서 선발로 기용하고 측면 빠지고 중앙에서 도와주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아르테타가 그래도 저는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제주스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렇게 짝을 맞춰서 조금 더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페란을. 네, 페란이 그나마 낫다. 그럼 트로사르는? 트로사도 어쨌든 왼쪽에서 측면 크로스 올려주고 좋은 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어쨌든 왼쪽에 무언가 공백을 채우기는 해야 된다. 근데 얘는 지금 데제르비 감독이랑 약간 이슈가 있어서 지금 나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불화설 터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스타일의 선수 좋아하나요? 불화 일으키는 선수? 존나 싫어하죠. 근데 왜 트로사는 아르테타랑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르테타한테 왔을 때 만약에 그 기강을 확실히 잡을 수만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일단 그런 문제를 한번 일으킨 선수는 계속해서 일으킬 확률이 높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뭐 내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삼국지에서도 배반하고 온 장수는 그냥 죽이잖아. 너 또 할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나지 않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팀 분위기를 흐렸던 오바메양도 내친 거고 라카제트도 내친 거고 그래서 트로사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 분명 어느 정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좀 위험 요소는 있다. 난 트로사르는 잘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 불화가 별로야. 불화 포인트 하나? 그거 되게 별로예요. 왜냐면 아르테타가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야. 어디 가서 불화 일으키는 스타일이죠. 저요? 네. 저 형이랑 불화 일으킨 적 없잖아.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선수 좋아하죠? 그런 거 불화 일으키는 스타일 아니잖아. 황덕현이랑은 충분히 일으킬 수 있죠. 그건 이제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걔는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덕현이도 어디 가서 불화 일으키는 스타일이 아닌 게. 그건 맞아요. 왜냐면 그 눈치가 존나 빨라서 그런 건 절대 안 합니다. 살아남을 근육은 무조건 살아남는다. 어쨌거나 난 그래서 그게 걸려. 근데 진짜로 형은 그러면 트로사르는 무조건 안 된다?
내 어떤 그거야. 아르테타가 픽할 리 없다. 이거는 좀 궁예질인데 아르테타가 만약에 좋다 그래. 그러면 나 오케이.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불화를 일으키는 선수를 데려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찬성은 아니다. 잘하긴 해. 근데 와가지고 또 라커룸이 그런 선수들을 싹 걷어내가지고 이제 문제가 없는 건데 그쵸. 또 데려와? 그리고 봐봐. 마르티넬리가 나는 무조건 선발일 거라고 봐. 그쵸. 그럼 서브가 될 텐데 그렇잖아요. 네. 얘 이거 출장 시간 관련된 문제도 포함돼 있어. 불화 일으킨 거에. 형 근데 나는 이게 생각이 좀 다른 게 어쨌든 트로사는 브라이튼이었잖아요. 네? 한 단계 더 높은 클럽으로 오는 거잖아. 뭐 순위가 높으니까 네. 규모도 크고.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그 정도에도 충분히 만족하지 않을까? 동기부여도 되고. 확실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장할 수 있나요? 전화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게 한 번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러는 경우 물론 그건 있어. 예전부터 아스날로 왔던 선수 중에 다른 리그에서 왔거나 아니면 타 팀에서 왔을 때 그 규모가 아스날보다 작은 클럽이면 생각보다 태업하고 온 선수도 있어. 싸냐 올 때 좀 안 좋게 왔어. 근데 와서는 뭐 충성심이 대단했으니까. 근데 그건 그런 케이스인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형 딱 말한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트로사도. 근데 리스크는 아르테타가 그렇게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앉는 게 좀 아르테타 조질 거다. 아르테타가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근데 그러면 이게 느낌이 뭔가 불안해. 이런 선수들은 뭔가 뭔 짓을 할 것 같아. 또 와가지고 물론 바로 하진 않겠지. 그쵸.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야 너 뭐 좀 뛸 줄 알았는데 못 뛴다 막 이런 얘기 할까봐. 근데 본인도 눈치를 보고 팀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겠지만 사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는 하늘이 아스날을 돕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 근데 돕긴 뭘 맞잖아. 도와. 아니 근데 지금 상황은 맞잖아. 아니 지금 상황은 도운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잘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하늘이 도운 거야?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있었던 거지. 어쨌든 올 시즌에 뭐 하나라도 할 수 있고 유로파 리그도 그렇고 리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대부분 많은 언론사들이 아스날의 뭐 우승 가능성이나 아니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가능성들을 되게 높게 점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그 얘기 아니야. 문제를 일으킬 거라도 일단은 데려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저는 아르테타가 어느 정도 꼽았더라면 아르테타 밑에서는 개선될 여지가 있고 사실 저는 이 선수가 약간의 문제를 일으킨 것도 지금 만 나이 28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거의 30 아니에요. 맞아요. 만약에 아스날로 정착을 하게 되면 얘가 더 이상 저는 크게 갈 곳 없다고 보거든요. 자기 이제 기량 쇠퇴로 이제 물러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저는 충분히 아르테타의 말을 잘 듣고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잘 채워가지고 아르테타와 함께 어떻게 보면 마르티넬리 백업 자원으로 처음에는 오지만 마르티넬리에게도 충분히 어느 정도 경쟁심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선수잖아요. 트로사르가 제일 마음에 드나 보다. 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피냐 사실 안 되죠. 안 될 것 같아. 네. 페란 토레스 뭐 좋기는 하지만 페란 좋아하네. 전 몰라요. 좋아요. 페란 파베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얘는 그리고 막 그런 것도 막 문제 일으키진 않지만 네. 골 넣고 엘리케 빡치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 얘도 좀 특이하긴 해요. 약간 사실 특이한 코드를 좋아하긴 해. 발렌시아에서 저기 할 때는 이제 조금 그게 있었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 일단은 채워야 된다. 무조건 채워야 된다. 무조건 채워야 된다. 지금 겨울 이적 시장을 이대로 해서 끝내기에는 팀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생각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된다. 네, 안 된다. 분명 언젠간 마르티넬리도 과부하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하피냐가 올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르테타가 찍었던 선수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잘 못하잖아. 근데 난 그게 잉글랜드로 다시 넘어와서 만지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가격도 가격이고 본인도 바로 돌아올 생각은 없는 것 같아. 바르셀로나 약간 충성심 느낌을 왜냐면 이제 드러내더라고요. 가수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니까 간 거고 바로 또 돌아오는 것도 좀 애매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누구든 데려오는 게 맞는가? 이게 제가 안 좋은 버릇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떤 마인드인 줄 아세요? 옛날 벵거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도 예전에 어렸을 때는 벵거가 이런 부분이 좀 답답했어. 그래서 그쵸. 커뮤니티에 이 글 쓰고 그럴 때도 진짜 좀 답답하다. 지금 조금만 엉덩이 밀어주면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원하는 영입이 아니라거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안 맞으면 안 했잖아. 그렇죠. 안 했죠. 근데 이게 내가 나이 처먹고 그걸 이렇게 변했는지 봐봐. 페란? 난 싫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와서 잘은 모르겠어. 근데 너무 좀 헐랭이 같아. 무사 디압이 나쁘진 않은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좀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아? 이런 느낌이 있고. 물론 무들이 좀 좋네 비쌌죠. 맞아요.
트로사르 와가지고 사고 칠 것 같아. 나 약간 이런 필 선수가 잘하는 건 알아요. 잘하잖아. 잘하죠. 근데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공개적으로 불화를 일으킨다면 이렇게 팀을 떠나도 되나? 그러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나? 그것도 맞아요. 그렇잖아. 하피냐? 좋아요. 테타 1픽이어서 오케이. 지금은 어쨌든 아르테타를 좀 믿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지금 너무 비싸고 그리고 본인도 떠날 생각이 없다. 그렇죠. 이러면 예를 들어 아르테타가 오케이 나 얘로 그냥 갈게. 얘는 괜찮을 것 같아. 면 모르겠지만 이적 시장이 다른 선수를 간 다른 팀한테 난 안 휘둘렸으면 좋겠다. 뭐 그냥 이렇게 가서 또 나중에 좀 미끄러지고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좀 아쉽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디 막 휘둘러 댕겨가지고 그냥 막 돈 쓰고니까 막 팔팔골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왔는데 또 더럽게 못하면 그것 때문에 그것대로 좀 빡쳐. 맞아. 근데 저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벵거도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시즌 지나면서 나중에는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영입을 아예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매한 영입들도 꽤 많았었고. 있었죠.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아르테타와 어쨌든 에두가 만들어 나가는 아스날은 저는 애매한 영입들을 데려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데려온다면 애매한 영입이 아닐 것이다. 네. 그리고 여기에 포함은 안 돼 있지만 파쿤도 토레스도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잖아요. 그 선수도 이제 어린 선수고 맞아요. 충분히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두 명 픽을 정해두는 선수가 있다라면 저는 무조건 어느 정도는 데려와서 지금 당장 뛰지 않더라도 네. 마르티넬리와의 계속되는 이제 선의 경쟁, 주전 경쟁을 펼치면서 좀 비비고 해야지 올 시즌이 저는 가장 적기라고 보거든요. 다양한 포인트에 있어서. 어떤 적기죠? 적기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사망 플래그야. 근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 이거는 아르테타와 에두에 대한 신뢰감인 것 같아. 나도 그건 마찬가지야.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럴 리도 없겠지만 이들이 택한 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데려오는 영입을 하는 거는 난 절대 반대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누군가를 데려온다 하면 이들이 어쨌든 충분한 사고를 거치고 하는 거였을 테니까 그쵸. 그거에 대한 신뢰는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선수들이 정말 아르테타나 에두가 어느 정도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리스트업이 돼 있을 뿐 그쵸. 저는 다 리스크가 좀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예. 솔직히 말해서 트로사르는 나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나쁘진 않은데 이게 걸려. 페라는 좀 난 못 믿어. 근데 저는 약간 네. 여기에 지금 4명으로 어느 정도 이게 함축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떠올려 보면 파비오 비에이라도 네. 아무도 이적할 줄 몰랐는데 갑자기 뜬금 이적했잖아요. 그거는 좋아. 물론 지금 아주 잘하고 있진 않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누군가를 준비할 수도 있다. 충분히 네. 에두랑 아르테타의 현 상황이라면. 그래서 약간 얘네들은 뿌려놓고 일부러 좀 연막이다. 이런 다음에 다른 선수 탁 가져오는 거. 그럴 수도 있고. 그것도 괜찮은데. 안 그러면 첼시가 또 채가거든. 요즘 첼시가 워낙에 많이 채가요. 와가지고 탁탁탁 가져가니까. 네. 뭐 본인들이 지금 일단 돈 쓸 수 있는 여유가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그쵸. 네. 어쨌든 겨울 이적 시장에 크게 봤을 때 저는 애매한 자원은 여기 말하는 게 낫다. 맞아요. 용남이는 에두 아르테타 픽이라면 데려와야 된다. 그래도 저도 믿고, 에두 아르테타 픽이라면 뭐 무드릭한테도 그 정도 돈 쓰려고 그러는 거 보면 총알은 있는 것 같아. 돈은 없지 않아요. 돈은 있는 것 같아. 네, 맞아요. 하지만 어설픈 자원은 절대 사면 안 된다. 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판매도 안 돼요. 그러면 페페처럼. 그래, 그 악성 재고야. 그래. 그렇습니다. 누구 데려올지 좀 궁금하네. 사긴 살 것 같죠? 네, 사긴 무조건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 이제 그 라이스에 대한 이적설 관련된 것들도 네. 어떻게든 풀 것 같은데 좀 스쿼드도 어느 정도 조금 더 빵빵하게 채워서 뭐 유로파도 그렇고 리그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누구 데려올지 나는 뭐 리그는 아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유로파 따봤으면 좋겠어. 아스날이 그 컵이 없어요. 그렇죠. 유럽 대항전 제대로 된 컵이 사실 없어요. 챔스도 그때 네, 챔스는 뭐예요? 뭔 챔스요? 네. 근데 유로파 땄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